안녕하십니까. 오늘 3월 6일 토요일입니다. 신경륜과 세상 흐름, 이런 큰 도툼을 가지고 오늘은 특히 여기 이제 정경종군, 이 세상 모든 분야 중에 4개를 뽑아서 간단하게 돋보려고 합니다. 여기 신은 이제 우리 성경이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가리키고, 경륜은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거, 산업이라고 표현하든 오이코노미아로 표현하건 그런 개념이고, 그게 이제 나타나는 한 축이 세상의 흐름. 그러니까 경륜과 세상 흐름은 같은 성격이에요. 물론 경륜하면 이게 하늘에 경영이 있기 때문에 이건 반쪽이겠죠. 그러니까 이 경륜을 잘 헤아려야 이 세상도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야만 교회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신경륜과 세상 흐름 시즌 4번째가 될 거예요. 작년 12월 10일부터 해서 10시간, 12시간, 그리고 또 10시간 이런 식으로 지금 펼치고 있고요. 미국 대선 때문에 11월 3일 대선 때문에 조금 살펴보다가 조금 이야기가 좀 많이 진척이 되고 조금씩 속에 있는 것들을 풀어놓는 것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성경 가지고 또 말하는 사람들도 각가지 아닙니까? 2단부터 해서 그냥 극단까지 여러 찔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세상관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조심하면서 이 땅의 일, 그 다음 하늘의 일을 상관해가지고 잘 살펴야 돼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세계관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노예 처지인 줄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봐도 보이지가 않고, 우리 것을 제대로 안다고 하지만 잘 모르면 또 세상에 대해서 오판을 하게 돼 있고, 나가서 이 신경륜에 대해서까지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그것을 믿음이니 신의 영광이니 그렇게 또 독단으로 말하는 경우에 빠질 수 있습니다. 간단치 않아요. 그래서 전에도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이 정경종군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경영하기 위해서 일반은 종 가운데 두신 제도나 어떤 힘들 아닙니까? 일반 계대제 같은 사람들을 전락됐을 때 이것은 아주 깡패로 둔갑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경종군이라고 하는 것이 티가 나지 않아야 돼요. 완벽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군사를 가능하면 빼고 정말 모든 사람들을, 모든 나라들을 섬기는 머슴들이다 하는 것으로 이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없으면은 지상천국이 되겠죠. 사람들이 범죄를 했고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고 또 사람들이 욕심꾸레기고 지난날 저지른 죄악과 그로 말미암은 영향 가운데 허부적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약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두신 거예요. 인간이 잘나서 대통령이 되고 인간이 또 못 나가지고 승려들이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가짓수도 문제도 아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관점, 이걸 우리가 잘 헤아려야 되는데 이것의 바탕이 되는 것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문사철이라고 했어요. 오늘도 얘기가 또 근본으로 또 들어가니까 또 말하고자 하는 것이 또 벗어날지 모르겠습니다. 문, 언어 문자, 사, 력사, 그 다음 철은 사상. 이게 이 안에 깔려 있어야 돼요. 이것에 대한 대전제는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입느냐, 어떻게 자느냐, 의식주, 식의주 문제가 이게 기본으로 돼 있어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사람이란 도대체 뭐냐? 사람 사이에서는 아무리 이 지지구복가도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종교를 만들기도 하고 신을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책으로 내가 누군가, 인류란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등등 많은 그 생각들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려면 신경륜을 알아야 되는데 이 신경륜 방면이 이게 성경 원본이 없다 보니까 성경을 조작하는 자들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빙자해서 또 여러 종교를 만들어서 또 한탕 튕기는 자들이 생긴 이 면을 오늘날 기독교라고 범기독교라고 했을 때 주의하셔야 돼요. 성경관 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변질이 되어 있는가. 이걸 서방이 지난 수세기 동안 서방이 경영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동양은 있긴 있었어도 주도를 하지 못하는 여러 원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언제부터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적어도 한 300~400년 전, 좀 더 많이 잡으면 한 500년 전후에서 그냥 어떻게 점점 밀리기 시작해가서 한 150년, 그쵸? 150년, 250년. 그때쯤에는 거의 이제 완전히 주도권을 빼앗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차 대전, 2차 대전, 또 미국 탄생,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재편이 돼서 오늘날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교육, 그 다음에 정치, 경제, 종교, 군사 이런 부분들이 현재 진행되고 여기 이제 제5의 권력이라고 하는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춤을 춰서 사람들을 계속 세뇌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런 면 정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사람이란 도대체 뭐냐, 내가 누구냐 문제예요. 그 다음 먹는 문제, 대표가 먹는 문제예요. 그 다음 입는 문제, 자는 문제, 비 오면 비를 피하고 가족들이랑 오손도손 말하는 이 기본 필수에 대한 거.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존재와 생명에 대한 요 부분이 해소가 되면은 지상낙원 아니겠습니까? 파라다이스. 근데 범죄가 있고 욕심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서로 오해의 소지도 많고 판단이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싸움이 벌어져요, 싸움.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뭐라고 찾은 것이 이제 문사철이라고 하는 어떤 역사 가운데 벌어지는 이 3대 요소, 인문학의 요소라고도 좁게 말할 수 있지만 넓게 말하면 여기서 나온 게 과학이잖아요. 과학. 예. 넓게 봐서 과학. 그래서 이 문사철의 응용을 통해서 이런 두 가지 사람과 시의제를 해결하면서 좀 더 나은 것에 가고 문제를 해소하려고 조직을 만들었는데 이게 바로 정경종군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정도를 그냥 상식으로 가만히 생각해야 돼요. 전체를 뭐라고도 말하냐면요. 문명 또는 어떤 말은 문화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이건 다 이 문이 중심이 됐고 사람이 중심이 돼 있는데 신을 아는 사람이면 바로 이것이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신에 대한 것이 바로 여기 문을 가지고 표명하게 돼 있어요. 문에는 사가 따르게 돼 있고 사에는 철이 따르게 돼 있어요. 이걸 기본 주축 삼아야 돼요. 과학이 주축이 되면 우상이 되죠. 이게 오늘날 과학이 굉장히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해결책이 없어요. 자기 좀 더 편하려고, 좀 더 많이 가지려고, 좀 더 누리려고 등등 이런 똥속이 있어가지고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제 사기꾼이 나타나가지고 사람의 그 약점, 사람들이 바라는 거, 그런 걸 이제 약점을 코를 꿰가지고 지금까지 또 수백 년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 경제, 종교, 군사, 언론, 그 다음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도구들이 문명들을 갖다 조종하면서 해먹고 있는 것이 현재 진행이에요. 이 정도는 우리가 알잖아요, 다.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고 두 구치에서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는 신경륜 방면에서, 하나는 관련해서 세상 방면에서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신경륜을 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다 보면서 세상 흐름을 과소평가하고 오판하는 자들이 썩 많습니다. 또 어떤 자들은 뭐 사람다워야 된다고 세상 흐름을 꽤나 강조하는 듯 하면서 이거를 또 개무시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거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인데 그걸 어떻게 알아야 될 것인가? 아까 말했잖아요. 모든 교회는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나라 문사처를 알아야 돼요. 나아가 딴 나라의 문사처를 놓고 대비하기도 하고 장단점을 살피면서 이게 어떻게 어울리도록 할 것인가를 늘 추구해야만 합니다. 그게 세계관이잖아요. 근데 우리 걸 갖다가 우린 다 없애버렸잖아요. 식민지 생활을 계속하고 언제 망가졌는지 모르는 대한제국의 멸망과 그 전에 있던 조선 여부에 대한 울퉁불퉁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 대해서 우상숭배하게 돼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대해서 비겁하고 자기 동족을 짓밟고 하는 이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서 우리 자체까지도 둘로 셋으로 넷으로 막 쪼개지고 막 그냥 옛날에 뭐 사색 당장이라는 말 그것이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것도 우리가 다 자세히 살펴봐야 될 중요한 내용이지만 지금도 뭐 남북 동서 그걸 누가 그렇게 했는가 말이지. 언제부터 그게 이렇게 심화가 돼가지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왜 그 모양 그 짝이 났겠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다른 나라란 도대체 누구냐? 그 뒤에는 또 누가 있느냐?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교묘하게 알아먹을 수 없게 주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돋보기로 잘들 들여다봐야 돼요. 이 돋보기가 똑바로 갖춰져야 되겠죠? 잘못 만들어진 거나 치우친 거라는 하면 이 정경 종군을 잘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아까 제가 이제 언론이라고 했잖아요. 언론, 정보. 요즘은 뭐 통신, 사이버 시대 이게 하나예요. 이게 시공 가운데서 벌어지는데 이런 언론, 정보, 통신으로 일컬어지는 이거에다가 그 다음에 우리 뭐 신문, 방송, 그렇죠? 그 다음 기타 여러 가지 매체들 어떤 그 사람들이 만든 어떤 그 모임들 이런 것을 종합해가지고 이것을 잡아야 돼. 지금 정치, 경제, 종교, 군사가 그다음 여기 언론 이런 것까지 그다음에 문명 이기들 이거 어떤 면에 이제 예술이라고도 말 수 있어요. 예술, 뭐 스포츠, TV, 뭐 연예 다 포함해서 이 두 개가 여기 완전히 앞잡이 전위대 구실을 하는 거예요. 구는 조금 또 이게 요 세 가지의 수정도는 심부름하는 구실을 해요. 이게 센 것 같아도 독자적인 능력이 없어요. 정치와 경제는 같이 가잖아요. 그렇죠? 경제를 누르는 것 같지만 경제를 누르지 못하게 구도를 그렇게 짜놨어요. 종교는 또 좀 특수해요. 군과는 또 달리 종교는 또 특수해가지고 세계로부터 구별시켜 놓으면서 얘가 정정 유착을 하고 경정 유착을 하고 군종 유착되는 충분히 다 가능한 아이예요. 물론 여기 언론이랑도 예술이랑도 요건 그런 아주 팔방미니 왜냐하면 이 신경륜에 속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피차 여기는 거야. 그러니까 사이비들 돌파리들이 널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개 한 세상 일 마치고 한 30대 이제 후반 40 전후에 이제 종교에 귀의를 하는 자들이 있어요. 지금 세계 종교는 이른바 기독교가 주름 잡기 때문에 글로 들어가서 이제 승려들이 되는 거예요. 승려. 도피 겸 말년을 편안하게 보내면서 그건 이미 종교가 부패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편승하려고 하는 교묘함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잘 돋봐야 되겠어요. 너그러면서도 칼날 같으면서도 잘 또 그 처지를 형편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러면서 새롭게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전체가 더불어 전체와 함께 그러면서도 개개인의 특장과 장점을 인정해주는
그런 사회로 나가야 돼요. 이 땅에서는 완전한 제도는 없어요. 완전한 모습은 띌 수가 없어요. 암만 해도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 신경륜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조심스럽게, 그래서 한편 땅의 나라, 또 다른 한편 하늘나라, 이 영역에 대해서 돌팔이가 많고 무식갱갱이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땅에 대해서 똑같은 오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과학 같은 거, 철학 같은 거 앞세워가지고 상상의 날개랑 허황된 꿈들을 꾸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종합해서 늘 살펴봐야 돼요. 제가 지금 뭐 시간도 없고 전문가도 아닌데 오늘자 이제 신문에, 각 나라 신문에, 중요한 언론에 탑 뉴스가 나왔다고 할 때 이걸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거짓말쟁이들이기 때문에 말들을 비틀어요. 사람의 생각을 망가뜨려 놓는다고요. 아주 티가 나지 않게. 지금 세계 언론도 어떤 자 또는 어떤 자들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 여기다 뿌려주는 거 아닙니까? 여기 각각 자기네 언론들도 있지만 전체를 제압하는, 세계를 제압하는, 이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거는 완전히 짧은 동안에 세계를 장악했어요. 이른바 NWO라고 하는 신, 세계, 질서라고 하는 것을 시험했고 어느 만큼 성공한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매우 위험한 때예요. 그러면 거기 큰 우두머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각 큰 세상 덩어리, 그 다음에 여기 각 나라들, 또 여기 각 결례들, 또 여기서 뭐 대빵 뭐 쭉 해서 뭐 상권 분립이든 뭐 군주 독재든 뭐든 쭉 이런 거, 제일 밑에 이제 시민들이 있는 거예요. 통치배 다스리는 자들의 정경종군이란 말이에요. 거기 또 이제 바람잡이가 언론, 예술. 그러니 이거 층층 시야에 대해서 피라미드 조직이니 뭐 여기 눈이 그려 있느니 뭐 여러 썰들이 많아요. 그런 거 자체도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빤한 어떤 낱말, 빤한 모양새, 빤한 지난날 어떤 역사의 사실, 그런 것까지도 다시 되짚어서 살펴볼 수 있는 줏대가, 자아가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줏대를 지녀야 돼요. 정치에서나 경제에서나 종교에서나 군사에서나, 특히 말글 가지고 하는 이 언론에서나, 또 사람들의 눈과 귀를 호리는 이런 예술 방면, 좋든 나쁘든 매우 특수한 은사예요. 이런 전체가 종합해서 흐른다면 얼마나 그나마 조금씩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나아가도록 경륜을 보여주시지 않을까? 근데 세상에 보면은 있죠. 항상 그 주도권을 가진 자들이 자칭 채찍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신이 주셔야 되는데, 또 한 가지 당근, 자기가 백성들을, 또 가난한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로 또 착각을 해요. 이거 신의 손에 있는 거예요. 이런 착각을 거짓 종교가들이, 가짜 교회들에서 많이 악용한다는 사실이에요. 짝퉁, 유태인 같은 건 아주 삼척동자도 알지 않습니까? 채찍에 사람이 겁쟁이가 돼요. 움찔하고 마음이 망가집니다. 그러면부터 거기다 달콤한 먹을거리 당근을 딱 주면은 꼬리 살래살래 흔드는 완전히 멍멍이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채찍은 아주 이게 죽임, 무리한 위협, 공포. 당근은 유혹이에요. 유혹은 뭐 여러 가지잖아요. 특히 사람 돈 좋아하잖아요. 그 다음 성으로, 그 다음 힘, 이런 권력 같은 걸 준다고 상위에 있는 어떤 물주가 말입니다. 채찍과 당근이 여러 유형의 정치 방면에도 있고 경제 방면에도 있고
종교 방문에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로마 카톨릭 같은 거 짝퉁 유태인들이 이런 짓들을 잘하고 일반 종교들이 그러니까 종교에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다음에 군에도 이런 게 있죠. 지금 한 나라 안에서나 세계 판도 가운데 군이 채찍과 당근을 가지고 자기네 이걸 아주 펼쳐나가는 걸 우리가 주시해야 되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돋보기로 볼 때 숲을 보는 거예요. 숲을 큼직하게 보는 안목이 있어요. 이게 참 보기가 어려워요.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보면 땅이 훤해 보이는데 비행기 타고 어떻게 올라갈 것이며 왜 비행기를 탔는가, 어디를 보는가, 왜 보는가, 이게 다 갖춰져 있어야 돼요. 이른바 편견을 자꾸자꾸 밝혀서 내버리고 공명정대한 틀을 갖춰야 됩니다. 또 하나는 현미경 방법인 나무를 봐야 돼요. 나무. 이건 특히 종교, 성경을 볼 때 믿는 데는 사람들이 두 방면에 아주 천하의 맹추일 가능성이 많아요. 모든 사람이 천하의 맹추죠. 숲도 모르면서 나는 숲을 본다. 나무를 보면서 나는 나무를 본다. 착각들은 자유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지금 신경륜이 있기 때문에 종교 방면을 깔고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혹시 종교 방면을 좀 싫어하거나 모르는 분들은 좀 껄끄러운 소리같이 들릴지라도 전 누구 편이 아니니까 세상 사람들이 종교를 공격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도 높게 저는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노파심을 버리시고, 다만 이 신경륜에 저도 다 모르니까 알아가는 만큼 제가 이렇게 펼칠 때 우리가 정답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저마다 능력껏 상황을 보고 그런 가능성을 보고 그렇게 한 발짝씩 나가면 되지. 그냥 딱 나는 네모야, 나는 세모란 말이야, 나는 동그라미라니까 이런 사람은 참 나가주세요. 여기서 그건 피차 도움이 전혀 안 돼요. 그리고 1시간 딱 들어보고 1분 정도 들어보고 무슨 판단을 해요. 너무 이렇게 조급하면 실패해요. 좀 멀리 보면서 차근차근 해보세요. 제가 이거 뭐 거짓말 하려고 있겠어요? 아니면 뭐를 다 알아가지고 있겠어요? 또 그렇다고 제가 대동강물을 팔아먹는 봉이 김선달 같은 한심한 사람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가장 노예 상태라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진단을 합니다. 노예예요, 노예. 특히 종교, 기독교 방면은 완전히 서방의 노예 상태라는 사실을 분명. 그러니까 좋은 거는 안 받아들이고 서양 그 카톨릭이나 유태인이나 특히 뭐 성경을 부정하거나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그런 잘못된 것들을 전부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엉망진창입니다. 한마디로. 참된 사람은 나타나지도 않고 아주 소수예요. 잘 알지를 못해요. 벌써 이름 났다, 언론 방송에 떠든다, 뭐 왁자고 큰 무리를 이루었다, 거기 가다 정상이 아니라고 단정져도 틀림없어요. 그렇다고 무슨 뭐 소수주의, 무슨 극단주의 그런 거를 제가 인정한다는 말도 아니에요. 이런 어떤 그 외형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신경륜이 써있는 성경에 대한 똑바른 해석과 이걸 잘 깨달아가지고 선보이는, 한 걸음씩 그렇게 이 세상 흐름을 나쁜 건 나쁘다, 좋은 건 좋다 하면서 이 안에 있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 신자들 별로 없습니다. 독단이에요, 독단. 횡포란 말입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했잖아요. 무식하면 아주 양아치 짓을 하면서 선량하다고 자처하는 거예요. 딴 사람 소리 듣겠습니까? 안 듣습니다. 너그러워야 딴 사람 소리 듣고 딴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귀가 열려있는 사람 상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를 하더라도 독재가가 있고 정말 백성들이 눈물 콧물 빼면서 아주 존경하는 사람이 덜어 생기는, 나머지는 다 독재예요. 독재. 그러다 이제 마치면 이제 깜빵 가거나 죽거나 하는 것이 계속 되는 거예요. 당장 죽지 않더라도 완전히 뭐 짓이겨져 가지고 처참하게 이름 없이 힘 없이 사라지는 정치 나부레기들이 좀 많습니까? 그 몇 년 한다고, 기껏 살아야 몇십 년 그거 하면서 그거 한다고. 근데 그
자손들이 또 대개 한 통속들이 많아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식으로. 이거 정맥은 더욱 한심한 거예요. 이른바 일제 때 이제 일제 그 나쁜 면에 편승했던 사람이 종교 안에도 많이 있는데 이게 막 3대, 4대, 5대를 물려가면서 해먹는 경우도 있어요. 참 한심하죠.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종이 혼자 노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다 서로 합해져가지고 완전히 그 양아치 집단이 된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깨부시고 어떻게 그것을 정말 고칠 수 있는가. 사람의 방법으로는 정말 난국벌락 같은. 왜 이 뒤에 이제 딴 나라 양아치나 어깨들이 또 돌봐준다면 이거 어떻게 건드립니까? 누가 아군인지 누가 적군인지 누가 간첩인지 내 편인지 알지 못하는 시대를 점점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흥미있는 책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실화 소설이라고 하는데 릉나도 여관, 아마 옛날에 어떤 그 첩보원이 이제 북한에 침투했을 때 그쪽 아마 대동강 근처에 릉나도 근처 어떤 여관을 그 본거지로 삼고 이제 전투한 그 내용을 지금 100세 다 된 분이 쓴 소설책이에요. 릉나도 여관. 아직 이제 못 봤는데. 요게 또 하나 있고 또 실화 소설 이건 이제 뭐 근대 우리 남한에서 나온 건데 백합작전 앞에 황금자가 있잖아요. 황금 백합작전 요 두 가지 소설책이 우리 상태의 어떤 면을 슬쩍 엿보게 하는 아주 재밌는 소설 실화를 소설로 썼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그냥 빙산의 일각, 이게 뭐 정확한 자료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왜냐면 이런 어떤 글이나 말 속엔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뭐가 과장되기도 하고, 축소 조작되기도 하고, 또 자기를 은근히 이제 비추기도 하면서 거짓 아닌 거짓이 깔리게 되면 말하고자 하는 중심을 못 잡는 사람들은 껍데기만 가지고 또 설왕설래하는 또 잘못에 들어서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릉나도 여관. 그 다음에 이분은 나이가 지금 96세쯤 됐고, 이분은 지금 70세가 좀 넘었을까? 예. 70 좀 넘었고, 이건 90 넘은 분이, 예. 쓴 소설이에요, 소설. 이런 소설을 통해서 정경정군을 간접으로 묘사하는 건 문학하는 사람들이, 어떤 글 쓰는 사람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럼 무슨 나쁘다 좋다 그렇게 뭐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안에 있는 것들을 나무를 잘 보려면 세계 정세 흐름을 봐야 돼요. 중요한 거예요. 한쪽은 동양, 한쪽은 서양. 그렇죠. 이거 우리가 보는 거 지도책에 이렇게 굳어진 바람에 오른쪽은 동양, 왼쪽은 서양. 그렇죠. 서양 중에도 이제 어떤 몇몇 나라 중심으로, 그 다음에 동양이라면 뭐 우리가 중심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도인 걸 우리가 알고, 이게 어떻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세계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세계사라고 하는 것이 어느 만큼 정확한가? 문제는 뭔가? 그걸 우리가 따져봐야 돼. 그러니까 글로 써있는 세계사에 대한 진술들을 그 언어가 어떤 언어냐? 쓴 사람이 누구냐? 그 사실을 확인해야 돼. 그 작업도 간단한 작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른 나라에서, 유력한 나라에서 우리나라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고, 우리나라 안에서 이런 중요한 종류들이 어떻게 이합집산을 해오고 있는 중인가. 이제 내일 모레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서울과 부산 제일 꼭대기랑 제일 아래에서 다 어떤 범죄 사건으로 2명이 중간에 그만둔 사건이 발생하고 새로 뽑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당사자가 됐든 당은 이제 후보 내지 않는다고 했다. 벌써 몇 달이 지나니까 또 사람들 다 까먹고 지금 이렇게 또 하고, 또 4월 달에 작년 4월 달에 했던 국회의원 선거 이런 것들 부정선거가 많다고 하는데 그건 전혀 지금
결론 내지도 않고 또 큰 선거를 하고 또 내년에 또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 이 수라장 가운데서 나라가 똑바로 설 것이냐, 더 막 그냥 깜깜 속으로 더러워질 것인가는 또 그런 분수령 갈림길에 우리가 들어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 우리가 학교에서 이건 이 세계의 지도 한 가지를 보고 그 다음에 UN 깃발이라고 하는 거 이거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 조금씩 넓게 그 다음 조금 좁혀가면서 이렇게 가끔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성경 보는 눈이 반드시 달라지게 될 겁니다. 자신을 보나 이 나라를 보나 세계를 보는 눈이 정말 도전이 되고 새로움이 되는 그런 공부, 그런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만큼 하죠. 고맙습니다.